한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이 사연은 태생과 국경, 그리고 감춰진 비밀들이 얽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쿄의 찬란한 네온빛 아래 자라난 한 아이의 삶이 잊혀진 기억과 소외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숨겨진 정치적 음모와 미묘한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직관적인 표현으로 풀어낸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궁금증을 자극할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비밀과 충격적인 사건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었지만 그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아기였을 때 일본으로 이사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도쿄뿐이었어요. 도쿄는 높은 마천루와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바쁜 거리의 끊임없는 소리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제가 자랐었어요. 도쿄는 늘 살아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어울린다고 느끼지 못했었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왜 제가 그들만큼 일본어를 잘 못하느냐고 물었었어요.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곤 했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고 억양을 바로 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항상 한 발 뒤처진 느낌이었어요. 수업 중에 실수할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었고 그들이 일부러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마음이 아팠었어요. 저는 그들 중 한 명이라고 느끼지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아마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저는 완전히 어울리지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저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었어요. 언어는 미묘하게 달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심지어 음식도 낯설었었어요. 저는 저녁 식탁에 앉아 익숙하지 않은 요리들을 바라보며 약간 혼란스러워했었어요. 친척들은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었지만 그들도 제가 완전히 그들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었어요. 저는 제 가족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었어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듯 했었고 어느 곳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일본은 제가 자란 곳이었지만 제가 어울린다고 느끼는 곳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부모님께서 오신 곳이었지만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어딘가에 딱 맞지 않는 것 같았었어요. 때때로 저는 도쿄에 있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아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만약 우리가 한국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었어요. 거기서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왜 부모님께서 떠나셨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었는데 물어보면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었고 마치 저에게 감춰진 비밀 같았었어요. 그로 인해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호기심이 생겼었어요. 때때로 어머니께서 집에서 한국 요리를 준비하실 때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자라셨을 때 어떠셨을지 상상해 보곤 했었어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손놀림이 익숙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셨을지 생각했었어요. 왜 떠나셨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사는 것이 좋았었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언제나 무언가가 일어나고 볼거리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있었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었어요. 마치 제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었어요. 더 알고 싶었고 왜 부모님께서 떠나셔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셨는지 이해하고 싶었었어요. 아마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면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궁금한 점이 더 많아졌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고 그것을 알아내야 했었어요. 따뜻하고 화창한 오후 저는 도쿄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들어갔었어요. 그곳은 아늑했고 부드러운 조명과 갓 내린 커피 향이 가득하였었어요.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평화의 구석이었고 일과 삶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만의 탈출구였었어요.
평소처럼 카푸치노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하고 창가의 조용한 자리를 찾았었어요. 카페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였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렸었어요. 마이클, 오랜만이야. 저는 돌아보았고 미나께서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던 모습이 보였었어요. 미나는 오랜 가족 친구였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지만 오랜만에 뵙게 되었었어요. 미나께서는 항상 에너지와 따뜻함이 넘치셨고 그녀의 존재는 곧바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었어요. 안녕 미나.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미나를 안아드리며 인사를 드렸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고마워요.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미나께서 제 맞은편 자리에 앉으시며 눈에 설렘을 가득 담고 말씀하셨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었어요. 한국이라 어땠어요? 미나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얼굴이 더욱 밝아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생명력과 에너지가 넘치고 있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고 음식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미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고 잠시 동안 한국에 대한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러나 곧 그 익숙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었어요.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잘 몰랐었고 갈 때마다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졌었어요. 언어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문화는 너무 달라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그런 낯선 곳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었어요. 와, 정말 멋지게 들리네요. 저는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느끼는 만큼 신나지 않았었어요. 글쎄요, 그곳에 어울린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미나께서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시며 마치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마이클. 처음 한국에 갔을 때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믿어보세요. 직접 가서 진짜 경험하게 되면 무언가가 맞춰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느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방문이 정말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멀리 느껴졌던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확실치 않았지만 미나의 목소리에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글쎄요. 저는 다시 말하며 머릿속이 복잡했었어요. 언젠가는요. 그런데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저는 IT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제 일이 꽤 까다롭거든요. 미나께서 이해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었어요. 알겠어요. 일이 항상 우리를 바쁘게 만들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기만 두지 마세요. 가끔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우리가 미뤄왔던 것들이거든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나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었어요. 제 일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일본에서의 삶에 계속 집중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당기는 것을 느꼈었어요. 만약 미나께서 맞으시다면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였어요. 미나의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느꼈었어요. 그 여행이 제 자신과 가족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 믿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도쿄에서의 삶은 곧 느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무시할 수 없었고 드디어 그 부분과 마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평범한 근무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작은 사무실 칸에서 컴퓨터를 치며 일하고 있었었어요. 도쿄의 대기업에서 IT 전문가로 일하다 보니 대부분의 날은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였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었어요. 사장님께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셨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이메일은 간결했음에도 평소보다 어조가 조금 더 진지하였었어요. 저는 소규모 전문가 팀과 함께 민감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 모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었어요. IT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익숙하였지만 비밀이라는 부분은 분명 제 관심을 끌었었어요. 회의는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었어요. 저는 이미 몇몇 분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었어요. 다른 부서의 익숙한 얼굴들도 몇 보였지만 모르는 분들도 몇 명 계셨었어요. 모두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긴장된 분위기였었어요. 마이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께서 빠르게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많은 세부사항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믿어주세요. 이건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입니다. 저는 다소 소외된 느낌이 들었지만 집중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 앉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말을 들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민감한 데이터와 다른 나라와 연결된 시스템, 그리고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언급되었었어요. 모든 세부사항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평범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팀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데이터를 조사하고 보안 프로토콜을 점검하며 회사 시스템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었어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작업 중인 일부 데이터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사업적 연결이 있었으니까요. 두 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기에 단지 국제협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였었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것은 평범한 사업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부 파일에는 한국 정부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였어요. 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보를 다루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오후 보안 점검을 진행하던 중 제 심장이 뛰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었어요. 회사 네트워크에 갑작스러운 침입이 있었고 알람이 울리며 제 화면에 빨간 불빛이 번쩍였었어요. 사이버 공격이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서서 공격의 출처를 추적하였고 해커를 찾아내기 위해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누르고 있었었어요. 마침내 위치를 파악하였을 때 제 배가 내려앉는 듯 하였어요. 공격은 한국에서 온 것이었고 믿기 어려웠었어요. 왜 한국에서 누군가가 일본 회사를 공격하려 할까요? 이 공격과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이의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었어요.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고 침입 사건과 우리가 다루던 민감한 프로젝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었어요. 검색할수록 더 이상한 세부사항들이 드러났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보안을 강화하는 것 이상이 일본과 한국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사이버 공격일지 아니면 제가 작업 중인 정보와 연결된 더 큰 무언가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었어요. 저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많이 파고든 끝에 제 피가 얼어붙게 만드는 사실을 발견하였었어요. 해커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고 수년 동안 운영되어 온 잘 조직된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일본과 한국 양쪽과 연결되어 있었고 제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두 나라를 조종해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진하려 하였었어요.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 머리는 혼란스러워졌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며 그 중간에 끼어들게 되었고 그 모든 무게가 제 어깨 위에 짓누르는 것을 느꼈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사이버 공격만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위험한 게임에 맞서고 있었어요. 알게 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고 왜 이 그룹이 제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늦기 전에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바로 가족이었어요. 저는 항상 두세 개,
즉 제가 자란 일본과 부모님께서 오신 한국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 두 곳 모두와 단절된 느낌을 받았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외국인처럼 느껴졌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졌었어요. 이제 이 조직이 두 나라를 위험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으니 저는 더욱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한국을 떠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혹시 말씀하지 않으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미스터리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 직접 그 나라를 보고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며 어쩌면 부모님께서 남기신 비밀들을 밝혀내야 하였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저는 혼자서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되었는지도 확신이 없었지만 제 내면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만약 그 그룹을 막고 제 자신과 제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과 맞서야만 했고 항상 무시해왔던 제 내면의 일부와 마주해야만 했었어요. 저는 마음을 정하였고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정확히 무엇을 찾을지는 몰랐지만 그 무엇이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답 없는 질문들이 많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답을 찾아야 했고 만약 공격 뒤에 그룹을 막으려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그 모든 것의 중심으로 나아갈 만큼 용감해야만 했었어요. 저는 짐을 싸고 항공편을 예약하였고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의 이야기로만 알던 진정한 집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여행이 공격,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진실과 마주할 때가 되었어요. 서울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도시는 도쿄처럼 활기차고 사람들과 에너지로 분주하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거리는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볐고 공기는 제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는 언어로 빠르게 말하는 목소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음식 냄새는 매콤한 김치, 지글지글 구워지는 바베큐, 신선한 국수의 향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지만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 중 어딘가 깊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도시는 저를 부르고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알고 계셨던 오래된 가족 친구, 김 선생님을 만나 뵙는 것이었어요. 자라면서 몇 번 그의 이름을 들었었지만 이렇게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으로 차분한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금방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었어요. 마이클,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여기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작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그곳이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 눈에 띄게 느껴졌어요. 이곳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고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 선생님께서 제가 주위를 살피는 것을 보시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고 계시네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점점 더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몇 분 후 김 선생님께서 얼굴에 예상치 못한 슬픔을 담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을 떠나신 것은 고국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 때문이었지요. 그때가 참 힘들었고 부모님께서는 분노와 상처에서 벗어나 당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건 늘 알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 과거를 잊고 싶으셨거나 싫어하셨다고 생각했었는데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생존, 역사라는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실 때도 당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지요.
멀리 있어도 뿌리를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목에 울컥함이 느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힘든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 짐을 지고 계셨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도록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저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사랑하셨을 그 아름다움이었고, 사람들의 친절함, 문화에 대한 자부심, 풍부한 역사를 기념하는 방식 등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저는 사원과 궁궐을 방문하고 옛 동네를 걸으며 사람들이 나눈 나라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 회복력과 강인함이 느껴졌고, 왜 부모님께서 떠나셨음에도 완전히 한국을 놓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부모님의 일부였고 이제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와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단지 과거의 한 장소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고 저는 일본 사람만도 한국 사람만도 아니었어요. 저는 두 나라 모두에 속해 있었고 처음으로 그것이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어요. 한국은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따뜻함, 깊은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열정 등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부하며 굳건히 서 있었지요. 저는 가족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왔었지만 점차 제 자신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곳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저를 형성한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메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눈을 열어주었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경험하니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단지 정치나 오래된 원한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 과거가 남긴 오랜 영향에 관한 것이었어요. 역사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원히 분열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만약 두 나라가 공통된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낸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일터로 돌아가서 저는 배운 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어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해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회사 리더십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였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 제가 배운 것과 평화와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의 일부임을 말씀드렸지요. 회사 리더십은 주의 깊게 들어주셨고 공격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어요. 우리는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에도 연락해 더 넓은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두 나라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었고 그 결정은 옳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었어요. 사무실에서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저는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었어요. 제 인생은 일본과 한국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었고 이제 저는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드는데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나라에 대한 지식과 두 문화와의 깊은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만들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든 제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 더 큰 선을 위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사이버 공격과 그 이후의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저는 IT 전문가로 계속 일하였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은 점점 커져갔어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고 진정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양국의 젊은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어요.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우정을 쌓게 하는 것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서로를 이해한다면 다음 세대가 함께 협력하여 오랫동안 양국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프로그램은 점차 성장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이 나란히 일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은 이전 세대처럼 과거의 짐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협력이 분열보다 더 중요하다는 다른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일과 프로그램 모두에 헌신하였어요. 그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큰 보람이 있었어요.
항상 장애물이 있겠지만 단결의 힘을 믿었고 오랫동안 우리를 분열시켜 왔던 차이를 제쳐둔다면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리라 확신하였어요. 마이클의 여정은 단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양쪽 이야기 속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마이클처럼 누구나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오해와 편견 너머를 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지요. 다리를 놓는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인내와 용기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어요.